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다양한 조례 그리고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정책 다이얼로그. 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정세민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안양 시민을 대표하는 경기도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까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김철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김재훈 의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의 동행, 약자의 복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김철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안양 만안구 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김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안양 출신이고 제가 소개한 대로 한 분은 동안, 한 분은 만안 이렇게 지역구가 가까우셔서 엄청 친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죠? 네, 많이 친합니다. 그럼 뭐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의회에서만 뵙는 건지. 일정이 워낙 바쁘시니까. 하루가 멀다 네. 하지 않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나이 순으로 이렇게 형 동생 뭐 이렇게 지내나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우리 김재훈 의원하고 저하고는요. 안양에 그 양명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예, 양명고등학교. 네, 오. 거기 동문입니다. 아, 또 누가 선배신 거예요? 일단 제가 더 남자가 있어 보이죠. 이거 실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예의상 이렇게 여쭤봐야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서로 뵈시고 또 같은 당이시고 같은 지역구고, 야 이러면은 진짜 뭐 서로가 아주 시너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는 이런 얘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례 의미를 짚어주실 경기대학교 자치법 전문가 과정 박형규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철현 네. 의원님하고 김재훈 의원님 나와주셨는데 최고 시청률 가능할까요? 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로 저 박 교수님은 너무 감사한 게 네. 저희 프로그램에 거의 홍보대사세요. 그러니까요. 네. 막 다니시면서 그렇게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한다고. 나봉. 그래서 저희 바람은 뭐 많은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한 10년만 해먹는 게 저희 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첫째 신명.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자, 두 분 모두 이제 안양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일단은 정세민 아나운서 안양 시민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오늘 제가- 안양 시민이 세 분이나 되네. 네, 안양 시민으로서 또 이렇게 의원님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네네. 괜히 좀 편한 기분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두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네. 만안구랑 동안구를 각각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협력을 하실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김철현 의원님 어떠세요? 우선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등학교 동문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네. 정당 활동도 같이 하고 네. 동고동락했던 사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의원이 되면서도 네네. 사실은 우리 김재훈 의원이나 저나 네네. 안양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었습니다. 네,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했던 예. 그런 지역이었는데 김재훈 의원은 이제 그 동안에 보면은 안양에서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역의 토박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은 도의원으로 처음 출마를 했는데 우리 김재훈 의원은 어린 나이부터 사실은 도의원에 계속 도전을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번 정도 도의원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지역 선배들한테 양보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네네. 둘이서 같이 동반 당선이 돼가지고 예. 저로서는 너무너무 힘이 되고요. 의회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덤앤덤 이런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너무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칭찬을 뭐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등학교가 동문이면 고등학교 얘기를 안 할 수. 네. 공부는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하셨는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철원 의원님 이제 3년 장학생으로 들어오셨고요. 네, 그래도 서로가 예. 훈훈합니다.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지만 김철원 의원님은 뭐 인성이 일단 예.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인격이나 품격이 좋으셔서 안양에서도 이제 세 분의 시장님을 모셨던 시민의 비서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을 몸소 찾아가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일도 하시고 민원도 해결하시고 그런 일들을 주기적으로 63년생이시니까 60년을 넘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항상 제가 존경에 마지 않고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정세민 아나운서 아까 안양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안양하고는 인연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안양 양명고등학교를 제가 도종골든벨 촬영을 갔었어요. 맞습니다. 예. 신성고, 안양 양명고 다 갔어요. 맞습니다. 다 갔고 안양의 그 재능장학생 선발대회라고 그것도 제가 서해를 많이 보고 해서 안양은 저도 좀 특별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 매니저가 안양사입니다. 별일까지 다 하네요. 예, 이렇게 친분을 좀 쌓으면서 오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안양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거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의정 활동을 뭘 하셨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조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재현 의원님은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참 많이 내셨어요. 네. 네.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을 하다 왔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복지 분야만큼은 저희가 조례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는 30년이 넘어도 우리가 퇴직할 때 공무원에 준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직무연수 30일을 주고 이런 규정들을 조례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권익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공헌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경규 교수님 계시지만 박경규 교수님께서 한국자치학회, 지방자치학회 계실 때 제가 최우수 조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저희 나라에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회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 교수님을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만들었던 조례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관한 조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만든 것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요. 조례만큼 제가 조례 부자입니다. 제가 35번, 35번의 토론회 중에서 12번의 조례를 재개정했고요. 예. 전국 최초나 경도 최초 제정 조례도 4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는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분들께도 항상 감사함을 전합니다. 야, 조례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조례 부자인 김재훈 의원님의 그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조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철현 의원님께서는 작년에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야잖아요. 미래산업에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위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했습니다. 2024년도에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그에 부응하고자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새로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광융합 산업 등 경기도의 미래 산업들을 이끌 핵심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올해 이제 2월에 2가지 조례를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먼저 그 경기도 광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이 조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확산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광융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이렇게 구축하고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로는 경기도 4차 산업혁명센터 지원 및 그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2024년도 1월에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광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역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김동연 지사가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셔서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제4차 산업혁명센터를 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센터에서 그 센터의 이제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하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김철현 의원님의 광융합산업 육성 조례는 저희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네. 먼저 김재훈 의원님 조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김재훈 의원님의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자립준비 청년 조례 중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또 보호 종료 또는 퇴소한 사람이 25세 미만으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자, 자립 준비 청년이라 함은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만 18세가 돼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일컫는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원님이 일부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자리를 못하면 25세 미만은 재보호도 신청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걸 개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네. 우선 18세가 넘어가면서 이 보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국가적인 생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그 나이에 네. 나가서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고 25세까지 이번에 지원 조례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관한 이런 의료에 관한 지원도 이번에 그 조례에 담았고요. 제가 자원봉사 시간이 3,800시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 안양에는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네네. 아동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정말 잘하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어서 냉정하게 사회에 나가서 속된 말로 너희들끼리 살아보라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정말 중요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성세대가.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어떤 울타리를 좀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자립준비 청년에게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지만 또한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의 가장 핵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립운둔의 청년에 대한 문제거든요. 고립운둔 청년이 2024년도 경기복지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 인구 369만 명 중에서 그 5.9%인 21만 6천 명가량이 지금 고립운둔에 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숫자가. 그런데 그 숫자가 사실은 더 많고 나타나지 않은 숫자까지 하고 드러내주고 싶지 않은 욕망 때문에 네네. 이 숫자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립운둔 보듬정책 연구회를 만들어서 옆에 계신 우리 김철현 의원님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연구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실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2024년 주민참여 예산 5억 원을 가지고 200명의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했는데 턱없이 모자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만 6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명을 지원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새마라 피 같은 느낌. 그래서 2025년에 본 예산에 네. 저희가 10억으로 증액을 하고 대상자는 500명 늘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100억, 200억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조기에 이 고립운둔 문제를 진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사회적 비용이 네. 경기도만 4.7조 원이 든다는 이게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 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경기도의 고리분들 청년들이 한 명도 없는 그날까지 경기도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형규 교수님은 개정안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까 우리 모두의 우리 김재훈 의원님께서 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 위해서 또 사회복지계 많이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조례도 개정하시고 도에 지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은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문제였었고 대책을 못했던 거죠. 근데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25세까지 하고 또 늘려서 하듯이 예산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금과 심리상담 연계해서 자립 청년의 정착을 돕고 있고 부산시는 지역대학, 병원과 협약해서 의료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모델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자립준비 청년 지원은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컨대 이제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호 종료 청년에게 월 3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지 대학, 기업과 연계해서 의료, 교육, 취업까지 지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영국이 만 25세까지 퍼스널 어드바이저를 배치해서 주거, 직업, 건강, 심리 상담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에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한 것은 의료 지원과 제보 조항을 신설해서 기존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 일자리, 심리 지원 등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된다면 타시도나 해 못지않은 선도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의 단단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김철현 의원님의 재정 조례 중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겠는데요.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광융합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조례에는 광융합산업 지원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들을 명시했는데요.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경기도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융합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자가 이제 빛광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빛 기술을 다른 산업 분야와 접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광융합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의원님? 네, 우선 광융합 산업 하면은 좀 생소하시죠? 네네. 지금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빛광자를 써서 빛기술입니다. 이 빛기술을 이제 산업에다가 이제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도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우리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의 센서, 여기 있는 카메라에 있는 모든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빛기술과 관련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요. 한국과학기술원 경기 분원이 제 지역구인 안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에 그 과학기술원 분원에 마이크로 LED 산업화 지원 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개소식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현장에 가보니 제가 이런 단순한 이제 관심을 넘어서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빛과 관련된 기술은 뭐 워낙 많은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네. 뭐 자율주행할 때도 그 센서라든지 레이저는 다 빛과 관련된 맞습니다.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들까지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도 이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상당히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 예, 때문에 예. 사실 좀 애로사항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종사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네.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현장에 이제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장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기업체 분들이 저를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때 마침 물론 우리 김재원 의원님도 같이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그 안양시 그 우리 그 이제 도의원 상담소에서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 이 조례에 관련된 이제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이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을 이제 먼저 계기로 해가지고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광융합센터 협회라는 그 협의체가 있어요. 아, 협회가 있어요? 네. 오. 거기에 약 한 60개 기업이 예. 이제 협의에 있는데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과학기술원은 사실은 이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이런 기업체들이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 예. 이 시험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이 협회 관계자분들의 이 건의를 듣고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서 이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좀 줄 수 네네. 있는 네. 기본 틀이 마련이 됐네요. 네. 예. 의원님께서 네. 그 미래 산업 분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관계자분들도 너무나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산업 분야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AI나 챗GPT라든지 또 융합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도 좀 쉽지가 않아서요. 네. 요즘 우리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 활용 못하면 차도 못 마시고 맞아요. 식사도 못 하듯이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로서 어떤 기반을 만들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융합 산업은 빅기술 ICT라든지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분야와 융합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신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오창 강합산단을 위해서 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출연연구소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독일의 슈투르가트와 자동차용 광센서라든지 또는 일본의 하바마스가 강의료기기, 스마트 팩토리 분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기반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민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제가 이제 주식 프로도 하고 있는데요. 주식 프로를 하다 보면 이제 섹터라고 해서 테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제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냥 큼직큼직한 어떤 주제들만 주로 다루는데 사실은 이런 과학융합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이잖아요. 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이런 게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김철 의원님 이게 모르는 분야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공부를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면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의 이제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의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김철현 의원님께서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셔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 지역구인 만안구는 네.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요.
안양의 중심지였었습니다. 맞아요. 모든 행정기관이나 관공서, 뭐 어떤 대형 쇼핑몰, 그다음에 문화 시설 등이 네네. 이렇게 만안구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었는데 1995년도에 이제 그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요. 이런 모든 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평촌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게 벌써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미 이제 신도시는 벌써 이제 재건축을 해야 그렇죠. 되는 노후화가 그런, 됐죠. 예.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30년 동안 우리 만안구는 변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지역이 원도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쏟아져 있었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이런 상권이 전체적으로 이제 평촌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좀 경기를 좀 부양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월판선이라고 그래갖고요. 월구에서 이제 판교를 잇는 그 지하 전철이 우리 그 인덕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비산동을 해서 이제 안양 만안구로 이제 거쳐서 가는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네. 아니면 지선으로 하나 빠지는 건가요? 연결이 됩니다. 아,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게 네. 이제 그 광명역으로 해가지고서 네. 월구까지 가는. 아, 예.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만안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 원도심으로서 그러니까 좀 소외 지역이었는데 이런 교통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는 네네. 2029년 정도가 되면은 예.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지역 현안으로는 이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1호선 국철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상에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지하화하는 사업을 사실은 2010년도에 안양시에서 제일 그거를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네네. 예. 그랬던 것이 워낙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이고 재정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뭐 2년 전에 이제 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가 이게 조금 구체화된 부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그 지하화 사업에 대한 선도지구로 해가지고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정이 됐나요? 안양시가 아쉽게도 거기서 탈락이 됐습니다. 예. 좀 안타깝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안양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모두 네. 뭐 여야를 떠나서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 시민들이 사실은 이제 그 안양역에서 모여가지고서 이 선정 촉구대회를 한번 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또 그 시청에 이제 이사를 가면서 만안구가 이제 소외됐다는 부분들 때문에 안양시청을 지금 다시 만안구로 좀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실은 이제 뭐 물론 뭐 정치인들의 이제 공약 사항들이 있었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이제 돌리겠다고 네. 하는데 만안구 주민들이야 뭐 당연히 환영을 환영하겠죠. 하지만 네. 반대로 또 동안구 주민들은 또 반대하겠죠. 가지 왜 말아라. 이런 걸 또 보내느냐 네. 이런 또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에는 이제 그 안양은 이제 가용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안양은 이제 오래 전부터 이미 기존 도시가 만들어졌던 건데 제가 저희 그 지역구인 박달동 쪽에 그 군부대가 이제 위치한 곳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지금 저희가 박달 이제 스마트밸리 사업을 해가지고서 안양의 제2 부흥을 꿈꾸는 그런 아주 거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몸이 하나로는 부족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지난 3년 동안 어떤 소통 과정 거치셨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의원님. 일단 뭐 주민들을 자주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안 말고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현안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은 어떻든 저는 이제 지역의 그 도민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만나면서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뭔지를 청취를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책에 이제 반영시키고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제 11대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아, 주로 돈을 나누셨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세신위원회 네. 위원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네.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분야에 좀 예산하고 예산의 그러니까요. 집행이라든가 아유, 예산이 힘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와서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몸이 하나라도 부족한 의원님인데 하나로는 자, 너무 부족하죠. 하나로 부족하죠. 예. 박형기 교수님은 우리 김철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 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AI과 미래과학위원회 이게 미래과학위원회 1년 전에 생겼듯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의회도 상임위원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님께서 네. 우리도 예산 많이 달라고 했듯이 저는 안양시민이나 경기도민이 이 방송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래도 알고 도정정책도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여기 예산 투입해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책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이 방송에 계속 출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꼭 이것을 확대해서 도정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래가 어떻게 제정이 돼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를 꼭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 플랫폼에서요. 광주 주민회를 운영해서 이제 지역민수를 의정에 직접 반영하고 핀란드 헬싱키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해서 소규모 지역사까지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6월 19일 날 하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 2개 그 제안해가지고 그 5억 5억씩 해서 10억.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그 AI 그 이런 거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6월 19일 날 심의를 합니다. 그렇듯이 방송을 자꾸 청취하시고 주민 참여 예산도 있으시니까 시민들께서도 필요한 거 있으면 소음방송 통해서 어떤 그 제안도 하시고 도정을 통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사례들이 의회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하실 수 있고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박 교수님께서는 뭐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거의 저희 프로그램 고정이세요. 예,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워낙 뭐 우리 프로그램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도민들께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려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좀 일부러라도 찾아서 보셔야 네. 아, 이분들이 뭐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조례는 뭐가 있구나, 우리를 위한 거는 뭐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청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재현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동안구가 지역구신데 여기도 민원이나 뭐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죠? 예, 많죠. 예. 많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철현 의원님하고 제가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예. 김철현 의원님 말씀에 이하 동문이고요. 아,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덕원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곳이 됐습니다. 맞아요, 인덕원. 다들 아시겠지만 네. GTX 시선, 또 월판선, 인동선까지 쿼드러플 역세권, 기존에 있는 4호선까지 해서 쿼드러플 역세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상으로는 인덕원 주변 개발이 또 개발됐거든요. 네. 그리고 관양고등학교 주변 개발, 인덕원 고등학교하고 관양고등학교 주변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도로 사정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제가 지원해줘야 되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인덕원동에는 인덕원동, 관양동, 구림동, 다란동으로 연결되는 생태하천 하기천이 있습니다. 이 하기천이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은 토사가 내려와서 하기천이 조금 준설 작업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그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 작업과 호환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인덕원이나 우리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저희 어머니가 인덕원에 사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좋은 데 사시네. 교통 요지에.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집을 팔면 안 되겠죠? 네? 집을 팔면 안 되겠죠? 계속 갖고 있어야죠. 지금 발전 안 되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인덕원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만 있습니다. 예, 살려는 사람은 그 뜻은 많고 아마 팔려는 어떤 사람은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거기 가면은 일단 뭐라 그럴까요?
주위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확 트인 느낌이에요. 인도원을 가면. 맞아요. 뭐 거침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저희 어머니도 오늘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의원님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성과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깨알 자랑인데 네. 사실은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네. 이제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크로타오 상인회 회장님, 이수근 회장님이 이제 이거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회장님이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몇 년간 상인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의 에스컬레이터가 예, 상가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거군요. 고장 났는데 그 상가를 넘어가면 2층, 3층, 4층, 5층까지 다 상인들이에요. 아이고. 결국은 상인들의 삶이 골목 상권 1호점인 그 삶이 부서지기 때문에 이 회장님께서 경기도에 공모 사업이 있는 걸 아시고 공모 사업을 도전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계속돼서 네.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따셨군요.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 아크로타오에 있는 아크로타오 상인회 이수근 회장님께서 네. 이렇게 회장님들이 진짜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제 봤고요. 그다음에 관양동에 또 관양시장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관양동 전통시장에 이제 박동성 회장님께서 이 특정인 이름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박동성 회장님께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경기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어떤 경기가 완전히 완성하게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조명 경관 사업을 또 5억 원 정도 그것도 예산을 또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네. 결국은 성과를 내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동안구 보건소에서 예. 그 진료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는데 네. 거기 누구세요? 거기 이제 동안구 보건 제 지역구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이름을 다 대셨잖아요. 거기는 그 과장님 계신데 공무원이시라 제가 이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해서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지하 방수까지 해가지고 그 사업을 다 이뤘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 그다음에 노인정에 지원하는 사업들, 뭐 이런 거 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역에 관한 어떤 민원들이거든요. 이런 민원들은 저희가 열심히 성심히 민원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알 자랑이 이거 말고도 한 99개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계시면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이분들을. 네. 뭐 의원님께서 깨알 자랑이라고 하셨지만 정말 꼭 필요한 성과였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예. 교수님 깨알 자랑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두 의원님께서 모두 지역 현안 잘 챙기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네, 네. 의정활동 결국 주민과 소통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김효란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혹시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넥타이가 어떤 색깔이신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넥타이가. 지금 다 얼굴도 공교롭게 같은 색이네요. 세 사람이 오늘 제가 볼 때 두 분이 다 국민의힘이시래요. 그래서 네. 넥타이를 저도 빨간 걸 메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게 맞춰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 특강 갔을 때 강원도 의장님이 국민의힘이셨는지 빨간 넥타이를 주셔서 메고 왔습니다만 우리 김현우 군님께서 교수님께서 아나운서께서 네네. 훌륭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소통을 주민들하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 두 분은 시민의 도민의 신분분이세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이 방송도 들으시면서 많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인데요. 오늘 뭐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11대 의회가 1년여 남짓 남았습니다. 아까 김철현 의원님께서 3년이 너무 빨리 갔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앞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느끼시기에. 앞으로의 계획을 좀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경기도의 본회의장에 들어서 섰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의원 선서를 하면서 저를 선택해준 도민들을 위해 저희 남은 인생을 불사르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었습니다. 한 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무려 한 60조 원이 됩니다. 그 예산들이 그 심의하고 그 예산들이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도민들을 위해서 허투루 사용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짚어보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고 또 잘못한 부분들은 철저히 또 질책을 하면서
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남은 임기도 저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직책을 이에 맞게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들은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네네네. 김재현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김철원 의원님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야, 우리는 잠잘 때도 웃으면서 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국민들께,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은 더 막중한 것 같고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 해왔던 많은 토론회를 통해 나온 조례들, 그것이 입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남은 1년 동안은 그것들이 잘 지원이 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신다. 네, 모니터링도 하면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 또 그거를 부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또 시민들한테 그 예산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네네.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오늘 정책 다이얼로그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지역 정치의 시작은 바로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파를 넘어서 이념보다 도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실용 정치, 애민 정치를 이제 실천해 나가는 정치인으로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귀담아 듣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일 잘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SK 브로드밴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철원 의원님과 이런 귀한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덕원동, 관양동, 불임동, 다란동 주민들께서 일할 수 있게끔, 원 없이 일할 수 있게끔 밀어주셔서 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고요.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아미 팬들 오늘 즐거우실 텐데요. 예, BTS RM하고 B 연역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젊은 층을 노린 멘트까지. 그러니까요. 예,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제 완전체가 된다 이 막 뉴스 막 도배됐거든요. 오늘 녹화 날에. 예, 그거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려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자, 오늘 김철현 의원님, 김재현 의원님 그리고 박형규 교수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니까요. 안양은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한호 선수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아무래도 시민이 직접 선출한 도의원인 만큼 네. 두 분 다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지역도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기도 현황과 조례 등을 더 책임 있게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시청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꼭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